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고 다시 할 생각도 없어. 오늘은 편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도중에 이 스레드가 좋은 도움이 되었어. 내 인생에 이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해. 내가 10살에서 12살 사이였을 때 나는 엄마와 함께 살았었어. 우리는 빈곤 이하의 생활을 했었고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근처 산속에 살았는데 엄마 친구가 그곳에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곳 트레일러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지. 우리 트레일러는 아주 작았고 바로 옆에는 정원이 있었어. 정원 주변에는 주인이 키우던 개와 다른 동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망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지역에는 사슴 같은 동물들이 흔했거든. 또한 울타리 안엔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 작은 집처럼 지어졌지만 방은 하나뿐이었고 우리 트레일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거긴 들어왔었기 때문에 난 그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지. 당시 나는 비디오 게임에 푹 빠져 있었어. 여기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이 울타리 쳐진 작은 구역은 부지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어. 또한 난 절대로 울타리 쳐진 구역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는데 땅 주인의 개가 과거에 아이들에게 학대를 당했고 항상 나에게 매우 경계심을 보였기 때문이었지. 내가 혼자 있을 때면 울타리 너머로도 나를 물려오더랬거든. 하지만 울타리는 적어도 2m 높이였고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울타리 문이 닫혀 있는 한 나는 안전했었지.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울타리가 쳐진 곳은 땅의 아주 일부분뿐이었고 밖으로 수마일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너희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우린 비교적 안전한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에 있었고 그 안엔 트레일러랑 전기가 들어오는 방 하나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으며 반경 수마일 안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이야. 엄마의 밴이 울타리 친 구역의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비포장 도로 하나가 이 정원에서 본체까지 약 1마일 정도 이어져 있었어. 당시 나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가끔씩 거기서 자곤 했었어. 우리 모두 꽤 멋지다고 생각했지. 캠핑하는 것 같았으니까. 게다가 밤새도록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도 있으니 꿈과 같은 공간이었어. 단점은 간단했어. 어두워지면 정말 깜깜해진다는 거였지. 주변에 도시도 없고 트레일러에는 불도 안 들어오는 데다 그 방에는 화장실도 없어서 화장실을 쓰려면 어두운 정원을 지나 트레일러까지 가야 했었어. 여기서는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었어. 하지만 항상 어느 정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 밤에 사람들이 이러는 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했었고 한 번은 나랑 친구가 정원에 앉아있는데 작은 곰만한 그림자가 나무 위로 뛰어오르는 거야. 나무는 마치 그 곰이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었지. 그리고 물론 그 개도 소름 끼쳤지만 뭐 알잖아. 화난 개에 난 아직 어린애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지. 나는 겁쟁이였어. 아직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X에 오는지도 모르겠어. 혼자 있을 때 불이 환하게 켜진 집을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 정도인데 말이야. 하지만 내 친구들은 대부분 외향적이야. 그냥 내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지. 이 일이 있었던 때에 내 친구 제이콥이라는 애가 놀러왔었어. 우리는 밤새도록 내 세가 제네시스 게임기를 낡은 텔레비전에 연결해 소닉 더 해지호그 3 앤 너클즈를 했었고 해가 질 무렵 게임을 시작해서 끝날 때쯤에는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어. 그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어. 다른 게임을 찾으려고 게임을 껐을 때였지. 우리가 있던 방 뒤편 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던 거야. 마치 누군가 아주 무거운 것을 굴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 우리가 하던 게임 소리 때문에 전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었던 거야. 순간 소름이 돋았어. 제이콥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마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는 건 숲뿐이었는데 마치 누군가 뭔가를 짖거나 하는 소리 같았어. 아주 큰 것을 끌거나 굴리는 소리였었지. 결국 제이콥은 나를 설득해서 게임을 좀 더 하게 만들었어.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들을 수 있도록 볼륨을 줄이는 조건으로 동의했지. 일단 게임을 시작하자 몰입해서 소리가 멈춘 것도 알아채지 못했었어. 몇 시간 후 제이콥이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쯤엔 나도 진정해서 제이콥이 볼일을 보러 트레일러로 갔을 때도 별 생각하지 않았었지. 하지만 좀 오래 걸리길래 결국 그를 확인하러 가기로 맘먹었어. 겸사겸사 화장실도 쓰고 간식도 좀 집어먹을 겸 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제이콥이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어. 문간 바로 너머에서 문을 마주보고 말이야. 정말 깜짝 놀랐었지. 나는 제이콥한테 뭐 하냐고 물었지만 걔는 그냥 거기 서서 출구를 막고 있을 뿐이었어. 나는 걔가 문까지 몰래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지. 왜냐하면 방에서 멀어지는 소리는 들렸지만 다시 돌아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었거든. 도시에 소음도 없어 밖은 아주 조용했으니 들렸어야 했는데 말이야. 제이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냥 거기 서 있을 뿐. 나는 걔한테 정말 소름 끼친다고 말해주었어. 하지만 그 녀석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를 겁주제 들고도 남았으니까 결국 나는 그냥 트레일러로 가서 화장실을 쓰기로 했어. 부분적으론 거기서 엄마가 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고 제이콥을 지나쳐갔어. 근데 그러면서 내가 제이콥을 살짝 밀쳤는데 그 녀석의 피부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거야. 그것 때문에 살짝 놀랐지만 추운 밤이었고 30분 동안 밖에 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었지. 나는 트레일러로 최대한 빨리 걸어갔어. 제이콥은 날 따라왔지. 막 등 뒤에 바싹 붙어서 말이야. 불길할 정도로. 나는 농담조로 말했어. 문에서 이미 놀라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니까 장난은 끝났다고. 마침내 트레일러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지만 제이콥은 따라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문간에 서 있었어. 난 곤히 잠든 엄마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가려고 돌아섰지. 그게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 같은 거였어가지고 냄새가 고약해서 문을 닫아두었거든. 그래서 내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는데 문이 잠겨있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문 뒤에선 긴장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나 안에 있어. 난 제이콥을 향해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열려있는 문 밖으론 칠흑 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나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 만약 걔가 내 뒤로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터였어. 조용히 들어갔을 리가 없어. 문은 엄청나게 삐걱거렸으니까. 내가 하도 크게 비명을 질러서 엄마가 깜짝 놀라 깨어났고 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문간을 뚫어져라 쳐다봤어. 엄마는 일어나서 문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나에게 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사이 제이콥은 화장실에서 나와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지만 제이콥은 자기가 그냥 화장실에서 오래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어.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두 사람 모두 전혀 믿지 않았지. 엄마는 내가 잠결에 헛것을 본 거라고 확신했고 제이콥은 내가 장난을 치자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엄마는 큰 손전등을 꺼내 우리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고 자라고 말한 다음 자신도 마저 자러 트레일러로 돌아갔어. 그 방에는 창문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후 나는 조금 진정하게 되었어. 엄마 말이 맞을 거라고 되뇌이면서 말이야. 뭐 마치 그 깨어있는 꿈 같은 거라도 꾼 거겠지 하면서. 제이콥은 내내 화장실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나는 그 말을 믿는 편이었어. 왜냐하면 들키지 않고 돌아다닐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는 진정했어. 다소 충격은 받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걔가 미친듯이 짖기 시작했어. 바로 우리 뒤에서. 방이 울타리에 딱 붙어 있었는데 걔가 울타리 넘어 방 바로 뒤에 있었던 것 같아. 놀라서 펄쩍 뛰었는데 천장에 부딪히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지. 제이콥은 야, 다람쥐 같은 걸 보고 짖는 거에 뭐 그렇게 겁을 집어먹냐? 라고 말하며 웃었어. 하지만 그 소리는 오랫동안 이어졌어. 그러다 갑자기 짖는 소리가 멈추고 낑낑거리는 소리로 바뀌더니 그 후 걔가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그로부터 약 45초간의 침묵 끝에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어. 방 뒷벽을 긁는 작은 소리. 우리 둘 다 최대한 숨을 죽였고 결국 그 소리도 멈추게 되었어. 5분 정도의 침묵이 흐른 후 제이콥은 용기를 내기로 했어. 일단 우리 엄마를 깨워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 그러고 난 다음 생각하자면서. 무슨 어른의 가오만 있다면 만능이라고 생각했나 보지. 혼자 있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았어. 그것만큼은 절대로 싫었지. 제이콥은 방에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최대한 무장한 다음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문을 열고 뛰쳐나가고, 난 제이콥이 나가자마자 최대한 빨리 문을 닫았어. 30초도 안 되어 비명소리가 들렸어.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활짝 열렸고 제이콥이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는데 마라톤이라도 뛰고 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눈은 대전만하게 커져 있었지. 무슨 일이냐고 4번이나 물어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어. 제이콥은 밖으로 나가 정원을 최대한 빨리 걸어가던 도중 우리 엄마를 봤다고 말했어. 그냥 거기 서 있었다면서. 엄마한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엄마는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했고, 제이콥은 아까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지. 엄마한테 몇 걸음 더 다가가 숲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엄마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고, 그때 제이콥은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 어둠과 조급함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었던 거야. 엄마가 울타리 반대편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있던 건물의 문은 잠기지 않았고,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여긴 창문이 없었어. 제이콥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 앞으로 물건들을 옮겼고 결국 나도 걔를 돕게 됐었지. 돌이켜보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무언가는 실제로 방이나 트레일러에 들어오는 것을 꺼렸던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그 제이콥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건물이 튼튼했던 것도 아니었고. 어찌됐건 우린 문에 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쌓아 올렸어. 만화처럼 이렇게 하면 괴물이 절대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밤새도록 사방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왔고 난 울었어. 제이콥은 공포에 질려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보였지. 한 번은 괴물이 말하는 소리도 들었던 것 같아. 내가 기대어 있던 벽 바로 옆에서 우리 엄마의 목소리로 조용하게, 아까 엄마가 했던 것과 똑같은 어조와 억양으로 무슨 일이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러 가 라고. 결국 동이 텄는지 긁는 소리가 마침내 멈췄어. 엄마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발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우린 방을 나가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엄마는 땅 주인을 불러 문을 떼어내달라고 해야만 했지. 그게 우리 엄마인 걸 확인했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 우린 2번 다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어.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나를 괴롭혀. 난 여전히 여러 사람과 함께가 아니면 밤에 외출하지 않고 다시는 숲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어쨌든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줬길 바래.
캡처해서 퍼뜨리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아마 다시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야. 들어줘서 고마워. 익명 3326. 무슨 일이야 바로 이어서 자러 가. 이 부분 진짜 소름 끼친다. 가장 끔찍했던 건 두 단어 간의 억양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야. 마치 TV에서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장면에서 한 대사를 가져와서 이어붙인 것 같았지. 그게 얼마나 소름 끼쳤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편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잔뜩 먹은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이 이야기를 하지조차 못했을 거야. 익명 3358. 그러니까 목소리가 서로 겹쳐서 반복되었다는 거야? 서로 겹쳐서 반복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구절이 끝나자마자 다른 구절이 거의 아무런 시간 간격 없이 바로 시작되었고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랐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영상을 열고 누군가가 말하는 중간에 재생바를 클릭해서 영상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해봐. 그거랑 비슷했어. 맨발에 나. 2년 사귄 여자친구랑 막 헤어진 내가 되어봐. 완전 비탄에 잠겨있었지. 동생이 전화해와. 알고 있더라고. 예전처럼 캠핑이나 가자고 말해. 자기 새 여자친구랑. 사실 좀 기대돼. 난 내 동생을 엄청 좋아해. 누구랑 사귀는지 궁금해서 근질근질해. 동생 집에 가서 동생의 여자친구를 만나. 10점 만점에 7.5점 정도.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 괜찮다고 생각해. 동생은 엄청 신났어. 차를 몰고 로키 산맥에 속한 산으로 가서 구기림에 들어가 도로에서 1시간 거리에 텐트를 치기 시작해. 우린 이런 거 좋아하거든. 베어 그릴스처럼 말이야. 낚시 면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아서 겨울에서 낚시를 하기로 마음먹어. 상류에 송어가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었고 낚시를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니까. 동생에게 말하니까 자기는 여자친구한테 캠핑하는 법, 뭐 예를 들어 음식을 숨기는 법이나 불을 피우는 법 같은 걸 가르쳐주겠다고 남겠다고 말해. 그래, 캠핑하는 법 말이지. 알았다. 캠프에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거 참 이상하네. 계속 걸어가다 5분쯤 후에 다시 그 느낌이 들어. 이번에는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 호수는 이제 걸어서 1분 정도 거리야.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 퓨마나 곰 같은 동물의 시야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젠장, 잡아먹히긴 싫어. 계속 걸어가. 뒤를 살짝 돌아봐. 축축한 흙에 내 발자국이 보여. 아주 선명해. 또한 내 발자국에 맨발의 발자국이 겹쳐져 있어. 내가 저걸 못 봤을 리가 없어. 누가 날 따라오는 건가? 잠깐 멈춰서 앞을 보니 흙엔 아무것도 없어. 비가 깨끗하게 씻어낸 상태야. 다시 걷기 시작하면서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내디디며 땅을 쳐다봐. 갑자기 멈춰선 다음 돌아서서 발자국을 쳐다봐. 젠장, 또 맨발이 날 따라오다가 숲속으로 도망친 게 보여. 눈으로 따라가 보니 발자국은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는 덤불에 멈춰. 낚시는 집어치워.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다가 휴대폰을 꺼내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형, 다시 낚시하러 돌아가는 거야? 돌아간다는 게 무슨 소리야? 넌 지금 텐트로 돌아가는 중인데? 몇 분 전에 우리한테 이리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었잖아. 근데 내가 좀 바빴어가지고. 아무튼 여자친구가 형이
캠프 주변을 쿵쿵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뛰어 올라가는 걸 들었다고 하던데? 난 내내 등산로에 있었어. 진심이야? 아니면 장난치는 거야? 물어볼 만도 해. 난 고등학생 때 장난꾸러기였고 어렸을 때도 동생에게 장난을 많이 치긴 했었지. 하지만 난 재미있는 장난만 쳤고 이런 장난은 전혀 재미있지 않았어. 너나 네 여자친구가 맨발로 돌아다녔어? 아니? 땅 좀 확인해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지고 동생이 여자친구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 그러곤 동생이 텐트 지퍼를 내리고 밖을 내다보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형, 도대체 무슨 일인데? 당장 총 들어. 금방 갈게. 잠깐만 기다려.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동생을 부르는 나의 목소리가 들려. 나랑 완전히 똑같아. 형?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맹세해. 난 아직도 전화하고 있잖아. 난 내가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계속 횡설수설하는데 내가 여전히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또 다른 내 목소리는 와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어. 동생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동생의 여자친구가 마구 질문을 해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도대체 저게 뭐야 같은 거였을 거야. 부드러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마 부모님에게 받은 콜트 1911 권총 소리였을 거야. 호신용으로 가족끼리 돌려가며 썼거든. 나는 계속 달려. 여전히 전화는 끊지 않은 채로. 신호가 약하긴 하지만 이게 어디야. 캠프장을 찾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맨발의 발자국이 사방에 널려있어. 동생이 텐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한 손엔 휴대폰, 다른 손엔 권총을 든 채 나에게 총을 겨눠. 동생을 탓하지 않아. 나라도 그랬을 거야. 형, 우리가 10살 때 나를 뭐라고 불렀었지? 스페즈넥. 내가 네 목을 찌르면 움찔거렸으니까.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총과 핸드폰을 내려. 우린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고 되돌아가기 시작해. GPS상으로 절반쯤 왔을 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 뒤돌아 아래를 내려다봐. 맨발의 발자국. 젠장. 우리는 속도를 높여. 동생의 여자친구는 울고 있고 동생은 떨고 있고 나는 제정신을 유지하려고 했어. 산길 아래쪽에서 내가 다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야, 어디 있어? 도와줘. 하하, 물고기 잡았다? 동생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나는 내내 내 손가락으로 내 다친 입을 가리켜. 야, 어디 있어? 나는 당황해서 소리쳐. 꺼져. 잠시 조용해져. 우리는 계속 행진해. 마치 뭔가 벌어지기를 기다리듯이. 다시 고함 소리가 시작돼. 이번에 내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해. 야, 어디 있어? 밖에 뭔가 있어. 야. 우리는 차를 찾아 모든 것을 차에 던져넣고 나는 차에 뛰어올라 시동을 걸어. 동생의 여자친구는 울고 있고 동생은 한파라도 온 듯 떨고 있어. 단번에 시동이 걸려. 자동차마저도 여기서 당장 나가고 싶은가 봐. 갑자기 다시 고함 소리가 들려. 야, 어디 있어? 못 찾겠어. 그건 내가 아니야. 나 아직 여기 있어. 날 두고 가지 마. 나는 뒤를 돌아 동생을 쳐다봐. 나 여기 있어. 죽은 우리 개 스카이의 무덤에 대고 맹세해.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속삭일 뿐이야. 운전해. 나는 출발해서 도로를 질주해. 그때 여자친구가 비명을 지르고
동생이 진정시키려고 해. 나는 백미러를 봤지만 캠핑 장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뭐 무슨 일이야? 형이 방금 저기 있었어. 도로에 서 있었다고. 아마 지금쯤 나도 울고 있었을 거야. 내가 신발을 신고 있었어? 몰라. 그냥 운전이나 해. 우리는 에스테스 파크까지 전속력으로 돌아가 모텔방을 잡고 돌아가며 밤새도록 보초를 섰어.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그냥 발자국이랑 내 목소리가 소리치는 걸 들었을 때 동생 얼굴에 드러난 공포스러운 표정만 봤을 뿐이었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데 동생 여자친구는 흉내 짓박이 같은 거였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더라고. 길에 있던 나에 대해서는 자기가 환각을 본 거라면서 말이야. 나와 내 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캠핑을 가지 않지.